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선입니다. 저는 오늘 2021 식품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코로나19 시대의 식품산업 트렌드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올해는 부제를 붙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워낙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렇게 2020년 식품산업 동향을 조망을 해보고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여건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년에 식품산업 관련해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무엇이고, 그러면 출하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생산 출하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주목할 만한 업종,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올해 동향입니다. 올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식품 제조업의 전체 지금 위상을 보기에는 2018년까지 이렇게 사업체 수가 최근에 쭉 3%, 4%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했고, 종사자 수 역시 4, 5%씩 연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수가 14%, 종사자 수는 8.8%, 매출액은 6.4%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식품 제조업 분야의 GDP는 지난 우리 상반기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 전년 대비해서 2, 4분기는 약간 부진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약 1% 성장을 했습니다. 1% 성장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역성장하던 때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1.7% 상반기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식품 제조업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기업의 음식료 분야의 음식료 기업의 상장기업의 3, 4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비교해 보시면 44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약 7% 성장했습니다. 상장기업입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4%든가요? 46%네요. 대폭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년도 영업 실적이 대체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장기업은 대체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식품기업을 전체를 한 1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본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감소했다는 업체보다는 많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수익성은 하락했다는 업체가 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서 상승했다는 업체 16%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훨씬 수익성은 저하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제위기 시대, IMF 시대라든지 세계금융위기 때를 반추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제위기가 닥치면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출하도 우리가 생산 출하했던 것이 3, 4분기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2, 4분기 때 좀 저하됐다가 3, 4분기 때 다시 반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3, 4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1%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식료품의 경우는 출하량이 0.7%, 물가가 0.6% 올라서 전체적으로 한 1.3%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음료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하액도 약 1%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은 어떨까요? 올해 성장이 빠른 업종은 아까 앞에 발표자였던 문정훈 교수님도 이런 유사한 그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육류 가공품, 기타 식품 이런 것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출하량도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출하액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기타 식품에는 가정간편식, 면류, 소스류,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지류라든지 수산물 가공품은 굉장히 올해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소매 부분에서 포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보면 소매 부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집밥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지류 부분 수요가 늘어나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업계에서 출하는 감소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외식과 급식 부문의 위축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중장기적인 얘기인데요. 2010년대 전반과 후반에 평균 성장률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업출하의 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트릭스 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간편식, 소스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 그 출하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성장률은 굉장히 빨랐던 그런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다류라든지 커피류, 곡물 가공품은 중성장 정도로 했고요. 육가공품은 성장률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성장을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육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변화가 심한 것은 수산가공과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냈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2년간을 두고 본다면 이게 급격하게 꺾이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장류라든지 유지류 제과 부분은 쇠퇴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수출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4분기까지 11%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증가세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증가이고요. 이 환율을 보시면 우리가 상반기 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돼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200원, 1220원도 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반기에는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지금 견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다분히 환율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그 성장세라고 하는 게 수출에 있어서의 그 견인 요인 그런 것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부류별로 보시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품목은 김치, 면류, 라면 등의 면류, 그 다음에 소스류, 고추장을 대표로 해서 소스류, 그 다음에 과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국별로 보시면요, 미국이 크게 증가했고 중국도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이런 데도 다 증가했고요. 굉장히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 효과도 있었고요. 그 외에 세계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용 면역 목적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류의 영향도 올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예년만 못하지만 올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2.5% 증가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자랑 상용직 비율이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은 약간 저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 식품 산업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제1차 시기였던 2월 말 3월, 그 다음에 2차였던 8월, 최근에 3차 시기를, 파동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단체 급식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으로 인해서 역시 집,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로도 보면 한국은행 데이터에 의하면은 식품 지출은 5.5%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식 부문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급락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가 소매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품 종류별로 구매량이 증가했다는 것, 이거는 AT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HMR이라든지 라면, 육가공품 이런 것들이 보시면 집밥 섭취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면 같은 경우는 비상시 대비, 그 다음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면역 건강관리를 위해서, 빵, 떡류가 늘어난 이유는 간식 섭취가 증가해서, 이것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간식 목적의 섭취도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 이 굉장히 온라인 거래에서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비단 배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료품 거래액도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식품 거래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외식업 경기가 이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기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배달이 비교적 그동안 익숙해 있는 중식점은 비교적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그 외에 식품 업종들은 모두 한식, 일식, 서양식 할 것 없이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저희들이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코로나에 대한 그 이뮤니티, 면역력에 대한 검색 횟수와 김치의 검역 횟수를 해봤을 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영향은 내년에도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장기화될 전망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내년 여건을 우리가 짚어보면, 고령 인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850만 명, 2024년 가면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가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불과 5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게 된다. 이것마저도 지금 거의 저희들이 전망할 때 항상 1, 2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역시도 굉장히 빨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인 가구는 이미 작년에 30%를 넘었습니다. 환율은 아까 보셨듯이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급락세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연간 전망치로 볼 때 작년보다는 약간 원화 강세, 달러 대비 원화 강세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 곡물 가격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요 이제 4, 4분기 앞으로 선물 가격 지수를 전망을 해보면 지금 한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니냐가 지금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에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입 수요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생산량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내년 초, 연초 기초 재고량이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크지 않고, 내년 기말에 되면 재고량은 감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다소 원자재 수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내 경기는 올해는 마이너스이지만 내년에는 성장할 것이다. 소비 조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성장률도 이제 세계 성장률도 올해는 힘들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업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인에 대해서 식품업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식품의 시장, 국내 경기의 저성장, 임금 근로시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푸드테크 및 신식품 시장 및 육성 정책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 분쟁에 이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가 내년에 특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성장할 업종과 중장기적으로 2 내지 5년간 성장할 업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HMR과 기능성 식품, 고령 친화 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밀키트 이런 것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특히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해서는 내후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외에 메디푸드, 유기 친환경 식품 이런 것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주목할 부분이 펫푸드라든지 대체식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꼽혔다는 점입니다. 관심 정책은 유망식품 산업에 대한 육성 대책, 이게 작년에 발표됐는데요. 올해도 연이어서 R&D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대책, 그리고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비기한 표시와 그다음 식품 규격 변경, 뭐 이런 것이 관심이 주목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식품 규격 변경 부분은 아까 밀키트라고 불리우는 간편조리 세트라든지 메리푸드에 해당되는 식단형 식상관리식품 이런 분류가 신설되는 등 이런 규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데 대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위기가 지났을 때 식품 산업 여건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영향이 절반의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유지되거나 변화가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업체들도 한 44%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식품 산업의 여건 변화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의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올해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액을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까 식료품 분야는 올해는 죄송합니다. 출하량이 0.7%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출하액은 1.3% 증가하고 내년에는 한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음료는 반면에 올해 감소하고요. 내년에 약간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식료품이 10인 이상 기준으로는 1%, 내년에는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인 이상 전체 매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보다 좀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도에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주목할 업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식품 트렌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뉴스 빅데이터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색 자료를 포함을 해서 자료들을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구매 요인을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식품 구입 시 가장 중시된 요인은 건강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품질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건강 요인이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품질 요인, 그 다음에 편의성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관심도가 높아진 요인은 건강과 편의성 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집밥이 늘어나면서 편리함을 더욱더 추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언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다시 품질과 가격, 이런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건강이라든지 편의성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 품질이라든지 가격 요인도 고려한다든지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앞으로 내년에 가서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이제 식품 구입에 있어서 소비 계층이라든지 구입 목적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화될 것으로, 차별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식품과 건강, 이런 건강한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해서 좀 더 들어가 봤을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면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이나 기능성 이런 거였는데요. 올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역시 면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면역이 다이어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도 변화를 보시면 면역이 상반기에도 높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굉장히 커져서 앞으로 내년에도 면역과 관련된 건강한 식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유망한 상품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기능성 식품, 가정간편식, 맞춤형 식품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건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심도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이 맞춤형 식품이라든지 고령 친화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율에 비해서는 훨씬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 언급해서 많이 증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고령 친화 식품이라든지 맞춤형 식품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종류별 시장 규모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편식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편식 시장은 작년에 4조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전년보다 13%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즉석 조리식품이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즉석 섭취식품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뭐 국탕, 찌개류 중심의 식품인데요. 그런 즉석 조리식품이 가장 성장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그 샐러드라든지 컵 과일로 대표되는 즉 신선 편의식품, 요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밀키트는 아직 통계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의 즉석 조리식품 내지는 이것보다 더 빠른 성장세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쇼핑 인사이트에서 클릭한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밀키트라든지 즉석 국탕, 프리미엄 도시락 이런 대한 클릭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역시 내년에는 가정 간편식으로서 외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 가정식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지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품목의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간편식의 어떤 속성이 더 중시가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올해 관심도 순으로 봤을 때는 편의성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품질, 그 다음에 다양성, 건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관심이 가장 올해 증가한 특성으로 보시면은 이 건강이라든지 편의성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더욱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하반기에는 품질이라든지 가격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과의 연계 수요는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간편식이지만 건강과 연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다음은 이제 면역력 증진 식품을 꼽아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아까 관심이 많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작년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이 부분은 50% 성장을 한 것으로 그야말로 퀀텀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과 관련되고 장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면역력 증진 식품에 대한 수요는요, 저희들이 언급량을 보았을 때 홍삼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늘긴 늘었습니다. 가장 늘고 또 많이 는 것이 바이오틱스라든지 유산균, 그 다음에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요. 품목으로 봤을 때 김치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여기 김치와 홍삼에 대한 주목이 많았습니다. 아까 구글 트렌드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실제 수출에서도 홍삼 제품이 전년에 비해서 15% 늘어났고요. 김치 수출량은 3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권에 대한 캐나다, 호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식품의 증가는 이게 과거의 제품 유형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간편해지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출 신장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굉장히 요구하는 품목 제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식품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품이냐면은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 저장이 불편한 고령자용 식품, 고령 친화식품. 다음으로는 당뇨라든지 특정 질환 치료라든지 유병 위험 관리를 위해서 메디푸드라든지
다음은 그 어떤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 아까 바이오틱스 계열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회사의 제품을 예를 들면 당뇨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식단화된다는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식단화되어서 예를 들면 뭐 키토제닉 식단, 뭐 지중해식 식단, 고령친화식 식단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HMR도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단 구성으로서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능성 식품 위주였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제도도 이렇게 그런 맞춤형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식품 규격이 제정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가능성으로 봐서는 고령 친화 식품,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와 연계된 이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식단과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식단을 관리한다든지 또 배송 서비스, 배달, 요것과도 연계된 이런 관심이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식품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괜찮았다라고 실적이 괜찮았다. 그렇지만 일부 업종들은 활발했습니다만은 유지라든지 수산가공 쪽은 부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은 어려웠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소비를 가정 중심, 그 다음에 건강과 편의성 중심으로 식품 소비를 유도했다, 견인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식 대신에 HMR, 음식 배달 주문을 늘렸으며 비상 간식용 소비도 늘렸습니다. 식품 선택 시에서는 품질보다 건강 요인이 중시되었고 특히 면역 기능이 주목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상 간식용 라면이나 쌀 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늘었고요. 면역 증진용 김치, 홍삼을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식품산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위기와 그 전염병으로서의 코로나19의 영향은 내년에도 역시 생산이나 식품의 생산이나 유통, 소비 형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은 앞으로 대응을 간편한 가정식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식품, 맞춤형 식품 공급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 편의 식품, 가정 간편식에서는 품질, 건강, 다양성을 고려해서 상품화하자. 그렇게 해서 차별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품 중에서도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식품을 발굴하자. 마지막으로 맞춤형 식품은 고령층과 다이어트, 채식 목적, 질병 위험 관리 목적 등의 소비 계층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시장을 타겟팅하고 식단 관리나 배송 서비스를 결합해서 상품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권역별로 선호되는 제품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품 유형의 개발과 최근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마케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제안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